네,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좀 쉬어가는 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좀 하락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어제 밤에 잘 때보다는 많이 낙폭을 줄였더라고요. 네, 좀 하락폭이 약간 진정했지만 그래도 4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마감하는 시점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흔히 얘기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단기선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5분, 뭐 5일, 20일 얘기하면 미국은 50일선 이런 거를 그나마 단기선을 얘기하는데요. 50일선을 하향에 이탈했거든요. S&P 500, 나스닥. 근데 이 두 개 모두, 두 지수 모두 거기서 완전히 하루 만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이하에서 오늘 머무른 하루가 됐습니다. AI의 버블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약간 진비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뭐 오늘까지 마찬가지지만 항상 같이 나온 얘기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24시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좀 긴장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매매를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보면 오늘 역시 테크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사실 오늘은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홈디포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동일점포 매출이. 그러다 보니 홈디포가 6% 쪽 빠지면서 홈디포가 이제 섹터를 보면 임의 소비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의 소비재가 제일 많이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테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별로 보면 이제 두 개 정도가 이제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죠. 크게 큰 주식 중에서는 메타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발목을 잡았던 통신위원회라는 정보통신위원회라는 미국에서는 FTC를 뭐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연방에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서 2014년, 18년부터 인수한 뭐 왓츠앱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가 소위 너희 소셜 미디어에서 반독점이다. 이게 반독점이 이게 정말 아직 멀었지만 재판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쪼개는 것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반독점 그 소송에서 일단은 연방의 지방법원에서 일단은 메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주식시장은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20%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선 코너에도 계속 나왔지만 오늘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제 구글입니다. 어제 마침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네. 제미나이 3.0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90% 넘는다 그러겠는데요. 네, 마침 또 운이 좋게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3.0은 뭐 우리가 그 기술적인 저희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거죠. 전작인 2.5라든가 지금 경쟁 제품인 예를 들어서 챗GPT 5.1이라는 게 있겠고요. 클라우드 스포넷이 소넷이 4.5가 있는데 그보다 뭐 압도적으로 자기가 없다고 좋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플랫폼인 구글 엔터그래피티, 생성 인터페이스 그리고 말로는 상상한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고 딥싱크에 대해서 완전히 예술적인 경지이면서 최고 수준이 이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AI 버블,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도 막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의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여튼 구글은 워낙 좋은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맥7이 됐는데 여튼 오늘 주가는 뭐 약보합이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여전히 사상 최고의 수준에서 아주 붙어 있다라는 정도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되면 강세장에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강세장 세 가지 핵심 전제에 대해 커지는 의구심. 자, 약세장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급등에 좀 쉬어가는 걸까요? 도전에 직면한 강세장 세 가지 핵심 전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하루 이틀 돌아오면 시장이 큰일 날 것 같고 약세장 뭐 조정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미국 주식할 때면 좀 언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세장, 강세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약세장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인데요. 2년 반 동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 그래서 강세장인데 그다음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1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인데요. 네. 오늘까지요. S&P 500이 고점 대비 한 3.7%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정이라고 할 게 없지만 나스닥이라든가요. 나스닥은 러셀 2000이 한 6%, 7% 정도 고점 대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것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요. 네. 그 정도 일단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과연 계속 이어질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AI에 대한 인프라 붐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수익성이 계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버블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것이 앞선 얘기했던 구글의 순드라 피차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5조 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5조 달러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물론 내일 이후에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약간의 퀘션 마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장을 끌고 갔던 것은 9월 점도표에서 확실하게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가장 두 개의 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실적이고 또 하나는 금리에 따른 밸류에이션인데 네. 실적은 여전히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금리가 5대 5다 보니까 연준 지속적으로 과연 금리 인하할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자체도 두 번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2026년에 정책이 정말 명확하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지지 이런 것들이 갈리게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집권 처음 하고 나서 뭐 관세 전쟁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말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면 용두삼이 같이 되는 게 많았고요. 지금 세금 깎아준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제도 개선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겠고요. 이번에 일부 지역에서 주지사나 시장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공화당에서도 약간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공화당에서 상당히 지지했던 사람이 약간 비판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또 배신자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약간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립감이 계속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라는 것이 일부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어야지 같이 주가 올라가는데 그것에 약간의 퀘션 마크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약간 쉬었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 4% 올라간 건 약간 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계속 그런 올라갈 힘이 있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나스닥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보면 PR이 30배 정도까지 가면서 상당히 급등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28배 그 이하까지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 좀 위축돼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강한 11개 섹터 중에서 아마 느끼신 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기술주랑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유틸리티가 강하고 또 하나가 헬스케어가 강하거든요. 네. 제약주, 일라일리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장주 이런 것들이 시장 끌고 갔던 힘이 다른 쪽에서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헷갈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표현을 보면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이런 시장 끌고 가는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요. 실적 발표한 기업의 3분의 1이요. 어닝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완충작용은 분명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이런 세 가지 말씀드렸던 구조적 축에 대한 최소한 그게 붕괴됐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적 축에 대해서 의문을 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있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자신감과 어떤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따른 투자자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지 나올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한 논쟁은 아마 12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이요. 지금 12월 10일이면 아직까지도 20일 정도가 넘게 남아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가 해결하더라도 금리가 해결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시간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시기에 여러분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사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뭐 3배짜리 해두고 이거는 네. 지금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 증시에서 섣부른 판단은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향후 10년 동안의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살펴보시죠. CNBC에서 보도했는데요. 향후 10년 전략, 10년 투자 계획,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가 무엇이던가요? 주시장이 약간 이렇게 쉬고 쉴 때나 좀 약간 소강 상태 보일 때는 이럴 때는 자꾸 그 소강 상태고 재미도 없는 시장을 자꾸 바라봐서는 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럴 때는 약간 취미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주시장에서는 약간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 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 제 입장에서 봐는 상당히 좋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 향후 10년 동안의 시장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러니까 향후 10년이니까 2035년인데요. 큰 틀에서 봐는 역시 AI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버블론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버블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전히 AI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흥국 시장이 시장을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총 수익률은 뭐 이익 성장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변화, 배당 수익률 등등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에 와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0년 전, 20년 전 대비 미국에 대한 비중이 더 커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반대죠.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주시장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연평균 10년 동안 10.9%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이머징들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머징 마켓 10.9%, 일부는 우리나라는 10.3, 비일본 아시아 쪽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유럽이 8.2%, 그리고 유럽 7.1%,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 수치는 작습니다. 6.5%. 그러니까 6.5%라면 최근 10년보다 수익률이 한 60%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익 상승률은 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그 다음 거를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AI 수혜가 확산되는 지역을 딱 꼽아놨는데요. AI가 주도하면서 성장할 국가를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 AI에 주도하는 KPX 투자라든가 도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머징 마켓의 최대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중국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한국, 뭐 대만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큰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강 상태 시장에서 섣부른 판단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에서 잠깐 피해 있는 법, 저희 오늘 심층 기사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학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